4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경선 절차에 들어갑니다. 반면 민주당의 청주권 공천 작업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과 함께 충북에서는 지방의원 재보궐선거가 5곳에서 치러집니다. 예비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개막했습니다. 6개 종목에서 158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충북은 종합 8위를 목표로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에서도 본격적인 총선 후보자 경선이 시작됩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도내 5곳에서 경선을 치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주 선거구의 3인 경선을 확정했는데 청주 4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에서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는 건 5곳입니다. 청주 상당의 윤갑근 정우택, 충주 이동석 이종배, 제천단양 엄태영 최지우, 보녹천 영동 괴산 박덕흠 박세복, 증평 진천음성 경대수 이필용, 모두 양자 대결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지는데 일반 국민은 80%까지 확대된 반면 당원은 20%만 반영합니다. 결과는 일요일인 25일 발표됩니다. 3천 이상 현역 의원들은 15% 감점을 받고 정치신인 여성 등은 당이 정한 기준대로 가점을 받게 됩니다. 4인 경선인 청주 흥덕과 2인 경선인 청원은 아직 경선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 다음 주 초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평 진천음성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모선 현 국회의원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충주는 김경욱, 맹정섭, 박지우 3자 경선으로 후보를 뽑기로 했습니다. 충주가 고향인 이인영 의원의 출마설은 이번 총선도 소문으로 그쳤습니다. 최대 관심사인 청주 4개 선거구의 경우 경선 혹은 전략공천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경선을 실시할 경우 당내 일정상 기한이 다음 달 3일이라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재 영입으로 입당한 신용환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 순회 2번째 일정으로 충북을 방문한 녹색정의당 대표단은 청주 지역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함께 지방의원 재보궐 공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민의힘 청주 상당 경선 국면에서 벌어진 돈봉투 논란과 관련해 일부 당원들이 당 차원의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상당구를 걱정하는 국민의힘 당원 주민 일동이라는 명의로 어제 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의 조사기구에서 진상규명에 착수해 상당구 경선이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지역 기자와 언론을 겁박하는 것이냐며 정당한 의혹 제기와 기사 작성까지 틀어막으려는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봉투를 주머니에 넣는 영상이 공개된 만큼 정 부의장의 주장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 부의장은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충북 기자와 인터넷 매체 기자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번 총선과 함께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지는 곳이 있지요. 지방의원들이 직을 잃었거나 내놓은 선거구입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등장으로 지방의원 경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총선에서 지방의원을 함께 뽑아야 하는 선거구는 모두 5곳입니다. 국민의힘 전 도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직을 던진 청주 구선거구와 부적절한 처신 후 사퇴한 민주당 전 시의원의 청주 자선거구, 또 선거법 위반으로 기초의원들이 낙마한 3곳입니다.
도의원 보궐선거에는 여야 예비후보 3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0대 여성들의 경쟁 구도입니다. 방송계에서 활동한 홍혜진 예비후보는 정당 출입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력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임기 전에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도민들이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고 본인이 한 공약들도 마무리하는 게 사실 가장 맞는 일이겠죠. 경쟁자인 구은영 예비후보는 사업을 통해 쌓은 친화력으로 유권자 불신까지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드디어 뽑아줬는데 더 욕심이 더 많이 생겨서 저렇게 하는 건가 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좀 했어서 좀 끌어안았었으면. 민주당에선 이상식 전 도의원이 단독 출마했는데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 밀착형 생활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지방의원의 국회 도전은 충분한 의정 경험이 전제돼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유권자의 그 선택권을 자기 스스로가 박탈하고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행위 자체는 옳지는 않다. 여야 모두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기초의원 4곳 중 국민의힘은 청주 자에만, 민주당은 청주 자를 제외한 3곳에 후보를 공천할 예정입니다. 청주 자에는 야당 없이 국민의힘 4명, 무소속 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반대로 제천 마에는 여당 없이 야당 3명과 무소속 1명, 괴산 나에도 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 등록했으며 청주 타는 아직 예비후보가 없습니다. 선거 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의 경우 아직 후보는 없지만 총선과 재보궐에 각 1명 이상 후보를 낼 예정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분들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결과는 국민의힘이 다음 주 안에,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단수 지역부터 발표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충북 지역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도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의료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62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충북대병원 레지던트 1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잠한가 싶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집주인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피해자들은 20, 3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3년 전 지금의 다세대 주택에서 생활을 시작한 30대 직장인. 전세 보증금 대부분은 대출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계약 전 등기 확인을 거쳤고 전입신고에 확정일자도 받아 안심했습니다. 별탈 없던 생활이 한순간에 바뀐 건 지난해 11월부터. 갑자기 살던 집이 법원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겁니다. 임대인분 가족이 잘 살아서 빌라를 선물해 준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기는 안심이 되겠다 이러고 들어온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파산 신청까지 한 겁니다. 다세대 주택 건물 2곳에 나눠 살던 피해 세입자만 무려 9명. 금액은 10억 원에 이릅니다. 자기가 파산되고 난 뒤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딱 문자가 받고.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경제력이 부족한 20대와 30대라는 겁니다. 건물에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터라 세입자들은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 전세금을 떼이고 쫓겨나면 머물 곳도 없습니다. 가족이 쓴 사채를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던 집주인은 연락도 끊겼습니다. 결국 국토부 심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근처에도 저희 말고도 10채 이상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 듣고 이게 좀 평범한 전세 사기는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설정하는 임차권 등기 건수가 지난해 이미 658건으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는 깡통 전세 위험은 충북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습니다. 추후에 매매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전세 사기 피해자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충북에서 들어온 전세 사기 피해 신청 건수는 모두 161건. 심의에 들어간 108건 가운데 80% 수준인 82건이 피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은 동계 스포츠에 불모지라 할 정도로 관련 인프라가 열악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두고 지원을 하자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동계체육대회 소식을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호와 함께 2명의 보더가 같이 출발합니다. 정해진 기문을 누가 더 빨리 내려오는지 겨루는 스노보드 통행 대회전입니다. 제105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공식 개막일인 어제 충북의 첫 메달은 이수진, 이수림 자매가 따냈습니다. 스노보드에 입문한 지 4년 정도. 지난해엔 동생만 메달을 땄는데 올해는 나란히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운동이랑 공부 둘 다 열심히 해서 노력했는데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최근에 대회에서 입상을 못해서 아쉬웠는데 다시 노력해가지고 입상을 해서 너무 좋아요. 스키 알파인에선 며칠째 계속된 눈 때문에 경기 취소가 잇따르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선수 안전을 고려해 초중등 경기가 열리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회전 경기만 몇 차례 연기 끝에 오후 들어 재개됐습니다. 슬로프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단 한 번만 겨루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선수들은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코스 상태도 안 좋고 한 번밖에 못 타서 아쉬운데 내일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주고 김세연만이 첫날 남고부 회전에서 동메달을 땄지만 충북은 오늘 열리는 대회전과 슈퍼 대회전 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충북의 첫 금메달은 지난 20일 사전 경기로 열린 컬링에서 나왔습니다. 여고부에 출전한 복명건은 결승에서 서울 세연고를 10대 8로 이기고 충북 역사상 처음으로 컬링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밖에 남고부와 여중, 남녀 초등학교 모두 컬링에서 메달을 챙겼습니다. 최근 충북에 빙상장이 생기며 나타난 효과입니다. 불모지나 마찬가지인 충북에서 빙상 경기장이 생기는 바람에 복명고등학교의 컬링 팀을 창단을 해서 이렇게 한 결과고 또 선수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은 빙상과 스키, 컬링, 산악 등 8개 정식 종목 가운데 6개 종목에 158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해 종합 8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소방당국이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화재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달집 태우기와 쥐불놀이 등에 의한 화재 위험에 대비해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나흘 동안 24시간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 민속 행사장과 사람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이 강화되고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도 추진됩니다. 앞서 충북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정월 대보름 기간에 53건의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다치고 9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새학기부터 충북형 AI 기반 학습 플랫폼인 다채음이 정식으로 운영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30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70여 건의 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 달부터 다채움 프로그램을 도내 학교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채움의 주요 기능으로는 수업 설계, 자기주도 학습, 교사 학생 소통, 기초학력 진단 보정 등이 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